ISA 계좌에 아무거나 담으면 진짜 큰일 납니다. 같은 계좌라도 어떤 상품을 투자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ISA 계좌에 담으면 좋은 ETF들을 쫙 소개를 드리고요. 얼마나 투자를 해야 가장 효과적으로 ISA 계좌를 굴릴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ISA 계좌가 뭔지부터 정확히 알고 넘어가야겠죠. 정부가 몇 년 전부터 밀고 있는 일종의 만능 통장이에요. 왜 만능 통장으로 불리냐면 이 계좌에서 벌어들인 매매 차익, 이자, 배당에는 세금 혜택이 붙기 때문이죠. 일반 계좌에서 우리가 주식이나 ETF로 수익을 내면요, 세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국내 상장 해외 ETF로 내는 수익은 금액 상관없이 15.4% 배당 소득세를 떼이죠. 근데 ISA 계좌에서는 200만원까지 비과세, 즉 200만원까지는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도 되고 그 이상 수익을 내는 건 9.9% 분리과세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주식 계좌로 투자를 할 때보다 훨씬 더 자산을 불리기가 수월해지겠죠. 하지만 세금 혜택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어떤 상품을 ISA 계좌에서 투자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놓치고 있죠. 그래서 지금부터 ISA 계좌에서 모아가면 좋을 섹터들을 소개를 드리고요. 영상 마지막에서는 현실적인 전략까지 정리를 해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는요, 타이거 미국 S&P 500이나 코덱스 미국 S&P 500입니다. 평균적으로 S&P 500 연평균 수익률이 대략 10% 정도가 되는데 연평균 10%면 절대 작은 금액이 아니죠. S&P 500은요, 미국에 상장한 500개 기업을 묶어놓은 상품입니다. 물론 시가총액 가중 방식이라서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에 더 많이 투자를 하게 되는 상품인데 최근 빅테크 기업들이 많이 상승하면서 그만큼 S&P 500 ETF도 많은 성장을 할 수가 있었죠. 하지만 최근에는 빅테크 기업들의 성장세가 많이 주춤하면서 시가총액 가중 방식인 S&P 500보다 500개 기업에 동일한 비중으로 투자를 하는 동일 비중 S&P 500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RSP라는 ETF가 있는데 이 ETF는요, 미국 500개 기업에 동일한 비중으로 투자를 하는 상품입니다. 한국에도 비슷한 상품이 있어요. 타이거 미국 S&P 500 동일 가중 ETF라는 게 있는데 미국 500개 기업에 동일한 가중으로 투자를 하는 상품이라서 앞으로 빅테크 흐름이 안 좋을 것 같거나 순환매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이 될 때는요, 이런 상품에 투자를 하는 것도 나쁘지가 않은 전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S&P 500 하면 빼놓을 수가 없는 게 바로 나스닥 100이죠. S&P 500보다 기술주 비중이 훨씬 더 높아서 장기적인 기대 수익률로 보면 나스닥 100이 훨씬 더 높죠. 대신 기대 수익률이 높은 만큼 그만큼 변동성이 크니까 하락할 때도 S&P 500보다 더 많이 하락하게 된다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주식할 때는 돈을 벌 생각만 하지 말고 잘못했을 때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무조건 몰빵하지 말고 매달 적립식으로 모아간다거나 떨어질 때마다 산다던가 본인만의 기준을 세우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럼 ISA 계좌에 담기 좋은 미국 나스닥 100 ETF는 뭐가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이나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이 있죠. 둘 다 똑같이 미국 나스닥 100을 추종하기 때문에 뭐가 좋고 나쁘다를 따질 수 없을 만큼 운용 자산도 많고 운용 보수도 둘 다 저렴하지만 한국은 미국 주식처럼 소수점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저렴한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이 소액 투자하시는 분들에겐 접근성이 더 좋을 거예요.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은 촬영일 기준으로 15만 9천 원인데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은 2만 3,900원 밖에 안 하니까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반도체 관련 ETF입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반도체 관련 미국 ETF를 투자할 때 SOXX나 SMH라는 ETF에 투자하는데요. SOXX를 똑같이 추종하는 국내 상장 ETF가 있습니다. 대신 운용 자산이 낮은 편이라서 그나마 비슷하게 미국 반도체에 투자하는 ETF를 찾으신다면 코덱스 미국 반도체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반도체 기업들 성적이 아주 좋았잖아요. 앞으로도 반도체 공급 부족이 이어진다고 생각된다면 ISA 계좌에 이런 반도체 ETF를 떨어질 때마다 매수를 한다던가 적립식으로 모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그리고 반도체 다음 섹터로 주목받고 있는 게 바로 전력이나 에너지 섹터인데 AI는 반도체만 있다고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AI가 실제로 산업에 깔리려면 데이터 센터가 꼭 필요한데 데이터 센터는 결국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같은 AI 투자 전략이라도 반도체 기업만 볼 게 아니라 아직 덜 오른 주식에 돈을 묻어두는 게 현명한 투자 방법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전력 인프라나 에너지 관련 기업 투자입니다. 일론 머스크도 나중에 돈보다는 전기가 돈의 기준이 될지도 모른다고 할 만큼 전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었거든요. 그래서 IS 계좌에 모아가면 괜찮을 전력 설비 ETF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게요. 대표적으로 코덱스 미국 AI, 전력 핵심 인프라, 타이거 글로벌 AI, 전력 인프라 액티브가 있고요. 코덱스 쪽이 조금 더 전력 인프라 쪽 비중이 높고 타이거 쪽은 AI나 IT 쪽 비중이 높아서 순수 전력 인프라 쪽으로 가져가고 싶다면 코덱스 쪽이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또 주목받을 수가 있는 섹터가 바로 우주항공 섹터인데 변동성이 상당히 크긴 하겠지만 그만큼 기대 수익률이
상당히 높은 섹터가 바로 우주항공이죠. 아직까진 국내에 상장된 우주항공 ETF가 많진 않은데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기업인 로켓랩이 들어간 원큐 미국 우주 항공테크 ETF가 대표적인 우주항공 ETF입니다. 구성 종목에는 주로 로켓랩, AST 스페이스 모바일, 팔란티어 같은 기업들이 있고요. 앞으로 스페이스X도 상장되면 같이 편입되지 않을까 싶어요. 안 그래도 올해 초에 트럼프가 우주 우위 행정명령을 하면서 앞으로 우주 관련 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데 ISA 계좌에서 우주 관련 섹터에 투자를 해야 된다면 원큐 미국 우주 항공테크 ETF가 괜찮은 대안이 될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들어보시면 어떤가요? 종류가 너무 많아가지고 뭘 투자해야 될지 모르겠죠. 그래서 본인의 투자 성향별로 그리고 운영 자금별로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크게 총 3가지 전략으로 나눠서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첫 번째는요, 공격적인 투자 방법입니다. 변동성이 큰 걸 감당할 자신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은 전략이죠. ISA 계좌를 거의 성장형 계좌로 운용하는 건데, 예를 들면 나스닥 100 40%, 반도체 20%, AI 전력이나 에너지 20%, 우주항공 20% 이렇게 성장 섹터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거예요. 대신에 이 전략의 핵심은 어느 정도 투자 경험이 있고 시장 변동성이 심하고 주가가 20%, 30%씩 폭락하더라도 버틸 수 있는 멘탈이 중요하죠. 하지만 변동성이 큰 만큼 적은 시드로 운용을 하더라도 기대 수익률이 큰 포트폴리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상대적으로 시드가 적은 사회초년생이나 당장 몇 년 안에 무조건 수익을 내는 게 목적이 아닌 분들에게 맞는 전략입니다. 즉, 나스닥이 갑자기 20%씩 폭락하고 반도체 사이클이 끝나서 30%씩 폭락하더라도 오히려 싸게 살 수가 있는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써야 되는 전략이라는 거죠. 반도체 사이클은요, 일반적으로 4년 주기 사이클인데 최근에는 AI 때문에 2-3년 사이클로 짧아지고 있어서 지금 상황에서 올인하는 것보단 적립식으로 꾸준히 사거나 하락할 때마다 추가 매수하는 식으로 운용하면 훨씬 더 안정적이면서 공격적인 투자를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지수가 10% 하락할 때마다 매수를 한다던가, 매달 마이너스인 상품만 매수를 한다던가, 아니면 매달 얼마씩 적립식으로 매수를 한다던가, 이런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균형을 맞춘 전략입니다. 기대 수익률은 낮추더라도 안정적인 수입을 추구하는 사람이 쓰면 좋죠. 일단 기본 뼈대로 S&P 500을 40% 가져가고 나스닥 100 20%, 배당이나 커버드콜 ETF 20%, 나머지는 반도체나 전력 에너지 20%로 가져가는 거죠. 이렇게 가져가면 성장성과 현금 흐름을 동시에 챙길 수가 있습니다. S&P 500이 기본 뼈대를 잡아주고 나스닥이 성장성을 보완해주고 배당 ETF가 멘탈을 지켜주니까요. 시장이 횡보하면 배당이 버텨주고 상승장에서는 성장 ETF가 수익을 내주죠. ISA 계좌는 세금 혜택이 핵심이기 때문에 이렇게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굴리는 전략이 사실 가장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안정형 전략입니다. 나는 변동성도 싫고 마이너스 10%만 봐도 손이 떨려서 일상생활도 안 되는 사람이 쓰기 좋은 전략이죠. 이런 분들은 S&P 500 30%, 배당 ETF 40%, 커버드콜 30% 이런 식으로 운용해보는 것도 좋아요. 대신에 이 전략은 상승장에서 수익률이 낮기 때문에 대박은 치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망하진 않을 포트폴리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일반 적금을 하는 것보다 더 많이 벌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전략을 짜더라도 더 중요한 건 얼마나 어떻게 자금을 굴리는지가 더 중요하죠. ISA 계좌는요, 연간 납입 한도가 2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5년이면 총 1억까지 납입할 수가 있고 비과세 한도는 200만 원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매년 비과세 200만 원이 되는 게 아니라 계좌 개설 기간 동안 200만 원만 비과세가 되는 거죠. 즉, 여윳돈이 많은 사람은 최대 한도로 굴리면서 1억까지 채워도 상관없지만 굳이 다 채울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매달 83만 3천 원씩만 넣어도 1년이면 얼마예요? 1년이면 1,000만 원입니다. 그렇게 3년이면 원금만 해도 3천만 원이죠. 만약에 연평균 수익률 8%로 가정하면 대략 3,400만 원이 되는데 비과세 200만 원 제외하고 나머지 200만 원에 대한 이익금은 9.9% 분리 과세가 됩니다. 진짜 보수적으로 연평균 5% 수익으로 잡으면 만기 수령 시의 금액은 3,250만 원 정도가 되는데, 그럼 비과세 200만원 빼고 나머지 50만원에 대한 이익만 9.9% 분리 과세가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ISA 계좌가 만기가 되더라도 그 돈을 쓰지 않아도 된다면 만기 금액을 연금저축 계좌로 옮길 수가 있는데, 이때 추가 세액공제 혜택 10%, 최대 3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비과세 한도랑 세액공제를 노리고 ISA 계좌를 투자를 하시는 거라면 가장 가성비가 좋은 게 1년간 총 1,000만원만 납입해서 3년 의무 기간만 채우고 만기 때 연금저축 계좌로 옮기고 다시 가입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전략이 있고요. 나는 연금저축 IRP까지 최대로 하고도 남는 여윳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상관없다 그러면요, 연간 최대 납입한도 2천만원까지 채워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 ISA 계좌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개설을 해서 쓰고 있는데 어차피 지수 투자나 ETF 투자를 즐겨 하신다면 무조건 개설하셔가지고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같은 절세 계좌를 쓰더라도 그 안에서 어떤 상품을 어떤 전략으로 운용하냐에 따라서 혜택과 수익은 천차만별로 달라지니까 앞으로도 관련된 내용들 꾸준히 영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